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빈맥 잠깐 봅시다. 동성빈맥은요, 우리가 빈맥이라고 하는 것은 1분당 맥박수가 100회 이상을 빈맥이라고 하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갖고 동방결절에 빠른 자극이 형성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이제 동성빈맥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떤 발열이라든가 급성출혈, 통증, 불안. 자, 통증, 불안. 제가 요거를 좀 지울게요. 통증하고 불안이 있는 사람들. 특히 수술 후 혹은 암, 말기 환자들의 통증이 있을 경우.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냅둬야 되나요? 중재를 해줘야 돼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은요, 심장에 자극이 와갖고 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통증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또 교감신경 자극 약물을 복용하거나 커피를 너무 많이 먹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보면은 술 참 많이 먹어요. 근데 여자는요, 물론 남자 선생님들도 있고 뭐 여자 선생님들도 있지만 여자는 남자들보다 간의 크기가 작아요. 그럼 술은 누가 더 이길 수 있어요? 응? 남자랑 대결해서 술 먹기 대회 했다간 큰일 나죠. 간의 크기가 그만큼 작은데 간에서의 대사 능력이 남자가 더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걸 대결을 하면은 안 되죠. 그걸 해부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럴 경우에 뭐 알코올도 너무 많이 먹거나 뭐 아니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또 전환소증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동성빈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성빈맥은 같은 경우에는 심박동수를 일단 낮춰야 되니까 자, 베타블로커 사용할 수 있고 계속 나오죠. 베타블로커. 그 다음에 뭐 베타블로커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듣지 않을 경우에 뭐를 쓴다고? 칼슘 채널 블로커. 그쵸? 칼슘 채널 블로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베타 차단제나 칼슘 통로 차단제를 취하는 거. 이 두 가지 꼭 계속 나와요. 지금 베타 차단제하고 칼슘 통로 차단제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섬액성 부정맥이에요. 섬액성. 지금까지는 빈맥이었는데 이제 섬액성 부정맥인데, 자, 섬액성 부정맥 중에서 동성섬액은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섬액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디카디아라고 그래갖고 50회 미만이잖아요. 60회 미만을 우리가 섬액으로 이제 보죠. 근데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섬액이 많죠. 동방결절에서 자극 발생 빈도가 동성이니까 동방결절에서 자극 발생 빈도가 감소해서 맥박이 60에서 40회분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경우에는 수면 시에 맥박이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운동선수가 혹은 운동 후에 휴식. 운동할 경우에는 굉장히 빈맥, 맥박이 빨리 뛰잖아요. 운동 후에 휴식 있을 경우에 동성섬액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맥박이 많이 뛰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요즘은 갑상샘이라고 하죠.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들. 동성섬액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주신경 자극 혹은 약물을 사용했을 경우. 자, 우리 아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섬액이 일어나니까 아까 우리 빈맥 같은 경우에는 베타블로커하고 칼슘 채널 베타 차단제하고 칼슘 채널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를 사용을 했죠. 빈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걸 사용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섬액이나 저혈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약물의
베니핏과 리스크에서 리스크에 속하는 거죠. 베타 블로커나 칼슘 채널 차단제를 칼슘 채널 블로커를 사용했을 경우에 저혈압이나 섬액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고 심박동수를 올리는 그런 중재를 해야 되죠. 미주신경 자극을 피하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심박동수를 올리는 그런 혹은 승합제를 투여를 하죠. 그렇죠? 혈압이 내려가니까 승합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방실차단 봅시다. 방실차단. 264페이지. 방실차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방결절에서 시작한 심장수축 자극이 방실결절에 도달하잖아요. 근데 이게 히스 속으로 전도가 돼야 되는데, 히스 속으로 자극이 전도가 돼야 되잖아요. 히스 속으로. 근데 이게 자극이 지연되거나 차단된 것으로 전도장애에 따라서 방실 차단은 1도, 2도, 3도로 나눕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1도, 2도, 3도 해갖고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1도 방실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QRS군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데 이거는 심방 자극이 방실결절을 통해서 심실내로 정상보다 느리게 전도될 때 그게 이제 1도 자극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2도 방실 차단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모비츠 1과 모비츠 2. 그러니까 모비츠 1하고 모비츠 2가 나타나는 거는 2도 방실 차단이에요. 그래서 모비츠 1하고 2로 구분을 하는데 모비츠 1의 특징이 뭐냐면은 PR 간격은 규칙적인데 패턴이 나타날 수가 변화의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피파 다음에 QRS군이 없어져요.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파 나오고 QRS군 나와야 되는데 피파만 나오고 쭉 갔다가 또 피파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모비츠 1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모비츠 2 같은 경우에는 P하고 QRS군의 비율이 2대1 혹은 4대3 더 큰 거예요. B가. 그 다음에 5대4 등으로 굉장히 비율이 다양하다라는 거. 그래서 모비츠 1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모비츠 2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렸고요. 3도 방실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실내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심방의 자극이 방실결절을 통해서 히스 속을 지나갔고 심실내로 가야 되는데 심실내로 전달되지 않을 때, 그래서 심방과 심실이 제각기 따로 수축해요. 자, 3도 방실 차단 1도, 2도. 2도에 모비츠 1, 2가 있고요. 3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더 발전한, 그러니까 증상이 더 지연되거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건데, 이거는 3도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 심방과 심실이 따로 수축해요. 심방과 심실이 따로 수축해서 따로 피파하고 QRS균이 따로 제각기 나타나요. 이게 바로 3도 블록이에요. 3도 방실 차단. 3도 방실 차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6페이지 보면은 각 블럭이 있는데, 자, BBB. 좌우 속지로 갈라져 좌우 심실로 흥분을 전달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각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각이 차단되는 게 브랜치 블록. 번들 브랜치 블록. 그래서 각 블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심실의 어디에? 말초부에 흥분이 전달되지 않는 거. 말초부에 흥분이 전달되지 않는 거. 그래서 우각 블록이라고 하면은 우각의 전도 지연이니까 오심실이나
혹은 우심실면의 수축이 늦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좌각블록은 뭐예요? 좌각의 전도 지연으로 해서 심실주격의 좌심실면 혹은 좌심실의 좌심실벽의 수축이 지연이 되는 게 좌각블럭입니다. 그래서 각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떤 각이 차단되어서 심실의 말초부까지, 심실의 어디? 말초부까지 자극이 전달되지 않는 것을 각블럭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번들 브랜치 블록이라고 하는 거죠.